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11월 25일 날 방송에서 공략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장 보고 있는 부분들, 테마주들 좀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공략한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죠. SG라는 종목과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을 공략했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초가로 대응하면서 그날 좀 오후 시장이 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갑자기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그 시장 좀 한번 올라타자라고 해서 현대 에버다임은 9,500원에 우리가 종목 대응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G라는 종목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아스콘의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현지 법인을 또 설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대장 종목으로 가장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시끌시끌하다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그냥 재료들, 이슈들 정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죠. 이게 지난주에 나왔었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보면은 이제 내주 10가지 보건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게 이번 주거든요.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 중으로는 여기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건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내일이나 한 모레쯤, 목요일 안으로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정말 힘있게 상승할 수 있을 재료가 되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삼각 협력을 좀 본격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좀 폴란드와 좀 협력을 좀 많이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와 또 방산 관련된 협력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으로 폴란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트럼프가 이제 곧 우크라이나 평화특사를 지명한다라고 해요. 자, 이 지명하는 거에서 최고위급 인사들을 지명하겠다라는 건데, 즉 이게 뭐냐면 고위급 인사들을 보낸다라는 게 솔직히 나 대신 갈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본인 레벨에서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책정하고 그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곧 승인을 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로 바로 이렇게 승인을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평화특사를 지명이 되고 그 지명된 사람들이 누군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그 기대감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현대 에버다임 차트가 좋네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 본토를 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좀 제공하면서 그 미사일을 허용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스톰 섀도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미국이래.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협력해서 만든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요 스톰 섀도우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좀 타격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살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짠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타격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의 그런 전술로 보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얘네들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포격으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백병전을 하죠. 얘네들끼리 직접 소총을 들고 들어가서 진지들을 점령하고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런 전술을 나갑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선 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을 꾸려가지고 군인들이 치고 올라가는 약간 그런 전술들이 있어요. 뭐 요거 뭐 군에서 조금 전술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후반부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장거리 미사일이 제공되고 그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재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허용해준다? 이러면 전쟁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고 지금 뭐 빠져나가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안전한 지역으로 좀 다들 대피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접정 지역에는 민간인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내용입니다. 푸틴이 핵 교리를 개정했죠. 그 개정해서 그 부분도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에 대한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대한 핵 사용에 대한 이런 승인도 받았어요. 원래는 그런 게 있었죠.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는 핵을 이렇게 주고받는 참 이상한데 아무튼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는 핵을 못 쏘게 공격받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된 게 있었는데 그걸 푸틴이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힘을 받아 핵 보유국이 또 미국이잖아요. 또 미국의 힘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또는 뭐 우크라이나와 뭐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핵을 쏠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에도 핵을 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사용하고 싶다라고만 했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핵을 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랑은 좀 멀어지겠죠.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쟁은 좀 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일단 모듈러 주택, 두 번째 건설 또는 건자재 쪽, 그리고 농업, 농기계, 에너지, 철도,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모듈러 주택 요거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이유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게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예, 인프라인데 인프라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주거. 그러니까 집을 줘야 되거든요. 예,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빨리 주려면 모듈러 주택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뭐 도로나 또는 통신 관련된 부분들 요런 것들 빠르게 복구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프라에서 우리 이제 뭐 병원이나 또는 학교 요런 거 요런 또 부분들도 우리가 빨리 인프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설할 수 있는 건설사들도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우크라이나의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폴란드랑 빨리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계속 물자를 공급하려면 유럽을 통해서 굉장히 좀 서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에다 현지 법인들을 빠르게 건설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폴란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제2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물자를 빠르게 우크라이나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그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폴우 요거 관련돼서 삼각 협력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쪽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다 건설에 들어가는 거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 요 건자재에 들어가죠. 건자재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요런 거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러면서 뭐 철근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무슨 여러 가지 뭐 판넬이나 요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전선들 요런 거 진짜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 건자재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농업과 농기계가 있어요. 농업에는 뭐 어떤 게 있고 농기계는 또 뭐냐, 이거 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농업에는 농기계도 들어가죠. 그런데 섹터를 좀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뭐 대동 기어 또는 대동 저기 뭐 관련돼서 뭐 여러 대동 금속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TYM이나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농기계 관련된 회사에 좀 직접 방문을 했죠. 방문해가지고 뭐 대동이 뭐 100억 단위의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동이 좀 올라가는데,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좀 진행되려면 또 지뢰들도 엄청나게 제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영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을 좀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이 그 뭐 예를 들면 수주 계약이 있잖아요. 수주 계약이 실적이 녹아드는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왜냐면 농기계 관련된 대동이나 뭐 TYM들도 농기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1위 기업은 전 세계에서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단은 농기계 자체가 엄청난 그 엄청 큰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도 3배나 큽니다. 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큰 농기계들이 많아요. 자동화 설비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큰 기업이 바로 또 일본입니다. 일본의 또 농기계가 또 굉장히 또 전 세계에서 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아예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좀 기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많이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폭을 좀 확 넓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대동이나 TYM의 그 농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그 장비들 있죠. 부속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부품이나 부속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농기계를 판매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농업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또 비료 또는 뭐 화학 뭐 관련된 그 비료나 아니면 뭐 농약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화학 제품들 뭐 이런 것들로도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비료나 이런 애들도 이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한 3월, 2월에서 한 3월쯤 되면은 KG 케미칼이나 뭐 이런 조비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또 비료 관련된 종목도 또 담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대응해 봅시다. 이번에 갈 때 만약에 재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뭐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재건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또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그거 천천히 스윙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략
좀 시기를 좀 잡아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인프라에서 또 에너지가 또 중요합니다. 에너지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여러 발전소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건데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거. 이런 거 체크하시고 철도. 또 철도, 우리나라 또 철도가 또 엄청나죠. 유럽에서 철도, 프랑스 쪽에서 일단 철도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니들은 이런 거 부속이나 생산해 라고 이렇게 기술을 어느 정도 알려준 게 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엄청난 KTX나 이런 거 다 개발했죠. 그래서 엄청난 각광을 받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철도 관련된 걸 사우디에서 우리나라를 채택했을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옴시티는 여기 관련된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바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G랑 SG는 코드명이 일단 255220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은 041440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자, 일단 오늘은 SG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SG 현재 지금 추세 자체를 보면은 지금 상승 패턴 추세 나오고 있고, 위 상단 고점을 넘기면서 추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SG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좀 매매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좀 종목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SG라는 종목은 이 고점을 좀 넘기는, 이 고점이 어느 고점이냐면 요 자리 넘기는 자리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좀 종목을 좀 타이트하게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G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버다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일단 우리가 뭐 이미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아니라 현대에버다임,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자, 현대에버다임도 일단 SG와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일단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이후에 박스 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랑 비슷합니다.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하게 또 추세가 또 나올 그런 종목이니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다가 좀 법인을 좀 설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좀 탄력을 좀 더 크게 받을 종목이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현대 에버다임은 우리가 이제 어디죠? 9,500원 자리에서 이미 벌써 매수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보고 입장을 하셨거나 오늘 뭐 따로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아직 못 봤다, 난 그 가격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 번에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번 주 중에 급등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슈 설명 들으셨으면 아시겠다시피 그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못 잡습니다.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000원 단가 밑에서 좀 비중 조금씩 나눠가면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 가격은 장기 이동평균선 자리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종목을 대응할 때는 항상 손절값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종목의 뭐 테마성 뭐 그런 상승 종목들도 있겠지만 종목의 특성상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갑자기 악재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 정도는 우리가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막 쭉쭉쭉 간다고 하지만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미리 매수하기 전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손절값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렇게 두 가지 종목 SG와 현대 에버다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장이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갈 만한 종목들은 다 갔어요. 오늘 시장에서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종목 잡아드는 것도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엑스게이트 두 가지를 잡았는데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물론 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고 언제 또 그 재료가 이슈화돼서 또 터질지 모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자. 그리고 내일 시장이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알테오젠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 또 리가캠바이오 갖고 가면서 알테오젠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얘네가 좀 최대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신한투자증권 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알테오젠 관련된 루머들이 좀 있었죠. 뭐 유상증자 2대 주주의 뭐 2대 주주가 뭐 대량의 매도를 했다. 뭐 그리고 뭐 특허 관련된 침해 논란 그리고 매출 로열티 논란 요런 거다 해결됐습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고 했고 뭐 유중 관련된 거는 생산 공장을 좀 설립하는데 자금 조달이 좀 목적이다. 솔직히 그거 다들 아실 거예요. 생산 공장을 늘린다. 근데 쓸데없이 생산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생산 공장을 늘리는 거. 사업이 조금 더 이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늘리는 거는 일단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산 공장에 제2의 공장을 뭐 신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 목적이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치고 갈 것이다. 예전에 제가 대한전선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어요. 중동 쪽에다가 공장을 좀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호재다. 요거 유중 참여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익 좀 크게 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중 관련된 건 호재라고 좀 체크를 하시고요. 2대 주주 매도설은 뭐 이미 나왔습니다. 지분을 더 늘려서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다 해소가 됐고 특허 침해나 매출 로열티 뭐 이런 관련된 거는 뭐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이던 뭐 아니던 결국에는 이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일단 목표 주가는 70만 원대로 그대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죠.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만들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패턴에서 우리가 딱 쥐어 놓으면 이제 고점 45만 5,5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트럼프 수혜주로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엑스게이트도 함께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드론 관련된 애들도 좀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좀 발언이 좀 계속 재조명 되네요.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미국에 있는 국방부 예산을 좀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F-35,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이 생산한 F-35 전투기를 두고 바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다량의 생산이 가능한 드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F-35 전투기를 만들었냐.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도 요거는 비용이 너무 이거 좀 이상하다. 요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관련돼서 우리 종목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특히나 항공 그 좀 전투기나 항공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조금 리스크가 좀 부각됐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모비자 입국 기간은 뭐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라고 하면서 여행주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뭐 모두투어나 뭐 참 좋은 은행 참 좋은 은행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나 뭐 하나투어 이런 애들이 좀 갑니다. 여행주 체크하시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거 있죠. 의료 AI 내가 이거 써봤는데 엄청 좋더라. 의료 AI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우리 최근에 뭐 간 게 있죠. 루닛 체크하시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세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곧 방한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협력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트럼프 관세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제가 히토류 좀 말씀드렸어요. 장 초반에 트플렉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요런 애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 추가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랑 멕시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약간 친중국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멕시코를 이렇게 좀 관세를 좀 이렇게 매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멕시코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타격 엄청날 겁니다. 그럼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면서 우리 시장 같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